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31일 일요일입니다. 8260K-에로 채널에서 오늘은 최인수 사건과 중국 정보부와 민주연구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우원 전 부산대학교 교수님과 구국동맹을 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최우원 교수님도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진실을 잘 모르고 주장만 해서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우원 교수님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8260K로는 무엇인가? 한국 전쟁 때 미국 OSS에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격대를 조직했는데 그 유격대가 8240 켈러 부대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미국 OSS는 8240 켈러 부대를 해체시켰습니다. 해체된 켈러 부대원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로 갈리게 됐고,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한국군에서 8250 부대라는 것을 창설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중앙정보부, 그 다음에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를 창설하는 요원으로 활용을 했고, 중앙정보부는 중앙정보부법에 의한 정보를 다루는 것을 주 임무로 했는데 그 정보는 정치정보와 군사정보 이 둘로 나누고, 나뉘어진 정보는 두 정보가 결합되기 전에는 첩보로 분류됐습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정치정보와 군사정보가 결합이 됐을 때만 정보로서 가치를 발휘한 것입니다. 이 점을 굉장히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치정보 주권은 무엇인가?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기획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정부 각 기관에 흩어져 가지고 업무를 조정하는 조정관으로서 역할을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업무 기능을 정치정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권한을 정치정보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정보부는 정치정보 주권과 군사정보 주권을 갖게 되었고, 북한에 대한 공작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는데 중앙정보부가 북한에 대한 공작을 할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김종필이가 무능해가지고 자신이 차후에 대통령이 될 꿈을 꾸고 그런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작에 대한 능력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북한 정보부만 해도 과거 일본의 나가노 정보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정보기관에 위탁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중국 정보부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슬이 18였던 박정희 정권 시절에 남한과 북한의 정보 전력의 차이는 400대 1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북한이 남한의 간첩을 400명을 난파시켰을 때 남한은 북한에 1명밖에 북파를 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두환 때 들어와서 4000대 1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400대 1일 때 그 일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8250 부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8240 부대의 유격 대장이 누구냐면은 이연길 씨인데, 이 이연길 씨는 당시에 야인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8240 부대의 모든 조직과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연길 씨뿐이 없었던 겁니다. 중앙정보부의 대북 관련 업무를 종사하는 높은 보직에 있었던 8250 부대 출신들이 대북 업무를 하려면은 당연히 이연길 씨에게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연길 씨는 북한에 남아있는 8240 켈러 부대원들의 신상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때 황장엽을 남한으로 들고 오는 공작을 한 게 바로 이연길 씨입니다. 지금 청주회 시다바리 출신 최수영이가 국정원 공작관 출신이라고 큰 소리를 쳐대면서 황장엽 공작 때 자기가 경호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지만 최수영이는 외곽에서 경호를 하던 안기부 소속의 정식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에서 대북 공작을 하려고 하면은 이연길 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연길 씨는 민간인 신분이지 공작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인이었던 이연길 씨는 주로 과거의 서북청년단 그리고 이북 출신 중앙정보부 퇴직자들과 그런 업무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없었지만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826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8260 출신들이 임동원이가 국정원장을 할 때 아주 큰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연길 씨가 북한 출신 장성들이 영변 핵기지 기밀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준비해놓은 자료들을 중국을 통해서 남한으로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 자료들은 영변 핵기지의 상세 세부 설계도입니다. 전체 세부도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던 영변 화학기지의 세부 상세 설계도를 또 다 포함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장소에 흙을 또 한 사발을 퍼왔습니다. 그래서 이현길 씨가 그거를 이름이 바뀐 국정원에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임동원이가 김대중에게 보고를 하니까 김대중이가 그거 받지 마라, 받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원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공작을 해서 이현길 씨가 확보하고 있는 영변 핵기지 기밀 자료들을 강제로 탈취하려는 음모를 꾸렸는데, 만약에 이 자료가 그대로 다 저들 손에 넘어가게 되면은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장성급 휴민트들이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현길 씨가 온몸으로 막으면서 고민을 하던 거를 중앙정보부 출신이 제게 연락을 해와서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미국 CIA에 넘기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판단해가지고 당시 보안사 현역 부사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미국 CI 요원들을 만나게 해서 이현길 씨와 전 중정 요원, 보안사 현역 군인 이렇게 3명이 용산에 있는 미 CIA 사무실로 가서 영변 핵기지 기밀을 그대로 다 전달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국정원이 어떻게 조작을 했냐면은 정보사령부의 영관급 장교 1명과 부사관 1명이 영변에 침투해서 이 자료들을 갖고 와가지고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 공로로 정보사령부의 영관급 장교와 부사관 1명은 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온갖 매체들을 통해서 사실처럼 유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흑금성 재판 사건에서 이 사실이 흘러나와가지고 제가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벌써 요 얘기만 해도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8260 부대는 법으로 인정받는 조직은 아니지만 실제로 활동을 했던 조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바로 최인수 사건에 8260 부대가 공작을 한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최인수가 누구고 무슨 사건일까? 김대중이 당선되자마자 김홍일이가 안기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찬을 안기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종찬이가 누구냐면은 육군 소위 때 중앙정보부가 창설될 때 그때부터 중앙정보부에서 잔뼈가 굵은 청주회 소속의 간첩입니다. 바로 김대중이가 육사 청주회 소속의 간첩들을 연달아 국정원장으로 3명을 임명해가지고 국정원을 완전히 적화시킨 겁니다. 그때 안기부에 남아있던 요원들이 곧 숙청될 거를 대비해가지고 김홍일에게 총풍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해창이가 북한에다가 돈을 주고 총을 쏴달라고 해서 선거에 이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장기 집권을 획책하던 김대중이가 혹해가지고 그 사건 조사를 명언한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총풍 사건이고 대법원에 가서 김대중이가 졌죠. 왜냐면은 사실이 아니었으니까 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홍일과 이종찬, 김대중이가 다구치게 된 겁니다.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남아있던 요원들이 또 거짓말한 겁니다. 중국 심양에 가면은 최인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북한의 김정일이 외화벌이꾼인데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가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홍일과 이종찬이가 아예 그 최인수를 안기부로 납치를 해다가 고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은 박정희 시절에 중앙정보부가 자기를 동경해서 납치해왔다고 해서 독재 정권이 얼마나 악독한가 이렇게 난리를 쳤던 장본인인데, 그랬던 장본인이 중국에 가서 안기부 요원들을 시켜가지고 북한 요원을 강제로 납치해다가 안기부에서 고문을 가한 겁니다. 그럼 박정희는 독재 정권이라 그렇게 했지만 김대중은 뭔데 그렇게 했습니까? 박정희는 김대중을 납치해서 집에다 데려다 놓고 비난을 받은 걸로 끝났지만, 김대중은 그 사실이 알려지면은 비난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지만 외환죄로 바로 체포 구속됩니다. 그리고 정권이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고문을 받던 북한 요원 최인수가 거짓말에 의해서 납치된 사람인데 사실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문을 하던 고문 기술자들도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아는지 버티는 건지. 그래서 고문을 중단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최인수가 날라버린 겁니다. 담을 넘어서 택시를 타고 한나라당으로 날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날 토요일인데 한나라 당사에 도착해 보니까 웰빙당 한나라당이 숙직자도 없이 문을 닫고 가버린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인수가 다시 그 택시를 타고 중앙일보사로 도주를 한 겁니다. 이게 1998년도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중앙일보에 도착한 시간이 7월 19일 새벽입니다. 중앙일보 당직자가 최인수 얘기를 듣고
긴가민가 하면서 그럼 여기 숙직실에 있어라 이렇게 하고 택시비를 택시 운전사에게 주고 월요일날 담당 기자인 이철호 기자한테 넘긴 겁니다. 최인수를.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이제 망해가는 겁니다. 이철호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긴가민가해서 안기부에 전화한 겁니다. 혹시 찾는 사람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종찬이가 득달같이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사 홍석현에게 절대 비밀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홍석현이는 바로 이건희한테 이걸 보고를 한 겁니다. 이건희는 북한 요원을 중국 심양에서 안기부 요원들이 강제 납치해서 고문을 하다가 놓쳤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삼성 고위직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실을 일본에 통보를 하는 게 좋겠다 결론을 내려가지고 일본에 밀고를 한 겁니다. 이런 밀고를 받은 일본 정부는 다음 주에 일본 정부에서 관계자 회의를 열어가지고 바로 그 다음 주인 8월 2일 날 일본 수상 오부치가 김대중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사실을 통보를 한 겁니다. 우리는 네가 중국에서 북한 요원 최인수를 납치해서 고문한 사건을 알고 있다. 너 신호업 한일 협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국가 대 국가에 대한 협약을 한 달 만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독도 수역을 공동 관리하고 이런 공식 협정 이외에 이면으로 동도를 일본에 넘겨준다. 이런 약조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대중이가 월드컵 때 일본에 가서 자리를 피했을 때 일어난 게 바로 제2연평해전입니다. 제1연평해전도 사실은 중국 정보부로부터 이 사건을 통보받은 김정일이가 김대중이를 북한으로 소환하기 위해서 꾸민 작전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수박 유튜버들이 김대중이가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일과 차 안에서 나눈 밀담이 차기 대통령은 노무현이 한다. 이런 밀담을 나눴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최인수 사건을 덮기 위한 우파 수박들의 선전선동입니다. 김정일이 김대중을 차로 납치해서 40분 동안 감금하고 이야기를 단독으로 나눌 때 첫 마디가 와 우리 님미는 납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공작원들을 통해서 직접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외화벌이꾼 최인수를 김대중이가 납치 감금 고문해가지고 북한으로 소환을 받아서 첫 번째로 대면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노무현 얘기하겠습니까? 최인수 사건을 최대로 압박을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김대중에게 뜯어낸 돈이 60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1998년도 말로 돌려가지고 신호업 한일 협정이 서명이 끝났는데 다음에 이게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 시무식을 가장해가지고 신호업 한일 협정을 날치기로 통과해버리는 겁니다. 국가 대 국가 협정은 원래 세미나를 열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국민들에게 협약 내용을 확인시키고 동의를 받는 게 순서인데 이걸 날치기로 통과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귀순을 거부했던 최인수가 재촉을 하니까 최인수를 2월 달에 중국으로 되돌려보내는 겁니다. 납치를 했던 역순으로 보낸 거죠. 그때 바로 당시 4차장이었던 사람이 최인수에게 미화로 10만 달러 그리고 한국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 돈을 들고 중국 심양에 도착한 최인수가 돈을 물쓰듯이 하면서 주지육림 속에 빠져가지고 지낼 때 8.260 부대에서는 이 최인수를 중국 정보부에 밀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인수가 중국 정보부에 체포돼서 고문을 받고 다 벌었죠. 중국으로선 어마어마한 비밀을 손에 넣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할 수 있는 커다란 정보를 손에 쥔 거죠. 그리고 최인수를 북한으로 압송해버렸고 최인수를 넘겨받은 김정일은 다시 최인수를 고문해서 중국 정보부가 알아내지 못한 사실까지 다 확인을 하고 최인수를 처형해버린 겁니다. 중국 정보부는 이런 정보를 들고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종찬이가 천용택으로 경질될 때 천용택이가 취임식을 하는 날을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중국에 압력하던 국정원 직원들과 정보사 요원들 30여 명을 일시에 다 구속해버립니다. 천용택이 취임식장에서 취임사를 낭독하고 있는데 비서가 쪽지를 건네주는 겁니다. 중국에서 요원들 30여 명이 간첩죄로 구속됐습니다. 이 내용을 통보받은 천용택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때 기초적인 보고를 받고 김대중을 만나서 사건 수습을 의논하고 바로 중국 정보부로 달려가가지고 약 10일 정도 머무르면서 중국 정보부가 요구했던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을 넘겨주고 안기부 요원들과 정보사 요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문의 발표는 어떻게 했냐면은 앞으로 한국의 정보기관이 중국의 블랙 요원들을 다시는 파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보장을 해주고 요원들을 데리고 왔다. 다시는 중국에 블랙 요원을 상주시키지 않는다. 이런 발표를 하고 끝낸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정보사 소속 요원들이 중국에 있는 블랙 요원들 명단을 팔아먹었다. 이런 보도 보셨죠? 그러니까 천용택이가
청주회 요원입니다. 간첩이죠. 중국 정보부가 요구하는 대로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을 넘겨준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시기가 5월 말입니다. 5월 말. 그리고 귀국은 6월 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국정원의 정치정보를 넘겨준 후 2000년에 김대중이가 국가경영전략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때는 이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라는 연구소를 국정원에서 손을 대기 시작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보부가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라는 조직을 국정원 내에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중국 정보부의 정책을 위반한 것을 바로 민주당의 국가경영전략연구소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국가경영전략연구소가 이름 세탁을 해서 지금의 민주연구원인 겁니다. 이제 이런 역사의 흐름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민주연구원, 민주연구원의 연구원장 정도 되려면은 중국 정보부의 조직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중국 정보부의 조직원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공산당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자격을 갖고 있고 중국 정보부의 조직원인 사람이 민주연구원장이 돼서 중국 정보부가 위반한 정책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본을 떠가지고 북한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는 것을 2012년경인가 만들어서 국정원 안에 정식 기구로 설립을 해놓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제 북한서 활동을 했던 북한의 고위직이 오늘 탈북을 해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태영호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태영호가 지금의 국힘당을 물베개를 해가지고 적화를 시킨 총지휘자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최인수 사건 그리고 중국 정보부와 민주연구원의 연결고리를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이 지배를 하고 국힘당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지배를 합니다. 같은 조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민주연구원, 이거를 3원 체제 비밀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소속된 공안 요원들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한국 쪽의 요원들은 김대중 여단 병력 4,500명을 임동원과 정성홍이가 5대 게이트 사건을 만들어서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10만 명으로 키워놓은 겁니다. 이 10만 명이 군대, 경찰, 정치, 사회, 문화, 국회, 법원, 노조, 해외 한인에 손을 안 뻗친 데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다 적화가 끝났는데 법률적인 적화만 끝나면 실질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률적인 적화가 끝나는 그 순간 트럼프가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초를 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원 교수님과 구국동맹 회원들은 이 내용을 잘 청취를 하시고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이라는 책을 꼭 구입을 해서 읽어보셔야만 됩니다. 내용을 자세히 아시게 되면 최우원 교수님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댓글을 지우고 이런 거는 해커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은 이미 이태리제 해킹 기계를 수천억 원짜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란의 도시 나주로 옮겨놓은 대한민국의 모든 서버를 나주 인터넷진흥원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개인 휴대폰 컴퓨터까지 서버를 연결해가지고 국정원에서 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정선거도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내도 가지도 않고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연결해도 연결이 안 됩니다. 최우원 교수님은 미국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줘가지고 저와 통신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하면서 이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100명만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월회비 10,000원 이상만 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청모는 청주회 장성들로 구성된 전투교육사령부의 광주시민 학살 범죄를 국제기구에 제소를 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이상 저를 후원하실 분들은 청청모 홈페이지에 있는 제 카톡 070 전화 또는 야후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